나는 항상 그를 믿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6년 동안 사랑은 늘 제 삶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날 예비 신랑이 통장을 꺼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 그리고 믿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이 가득하고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모든 게 평화롭고 당연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통장을 꺼내더니 말도 없이 제 앞에 놓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통장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6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우리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을 확인해야 해. 그 말은 너무 이성적이었고 동시에 너무 냉정했어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함께한 추억, 웃었던 순간, 약속했던 미래. 모든 게 돈 계산으로 압축되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참았죠. 눈물이 흐르면 상황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구체적인 계획과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집값, 결혼식 비용, 부모님 지원까지. 숫자가 나열될 때마다 저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예내전 같으면 그의 현실적인 면을 이해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설레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숫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결국엔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죠. 저는 천천히 숨음을 고르고 그 톰에게 말했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느낀 감정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6년간의 연애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날 이후 마음 한켠이 계속 쓰라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리마다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카페, 카페. 우리가 처음 만난 공원, 자주 걷던 골목. 모든 장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모든 걸 공유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죠. 숫자 하나가, 통장 하나가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다니. 손에 쥐고 있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마음속 깊은 불안이 솟구쳤죠. 만약 결혼한다면,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계속 마주해야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이 감정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생각했죠. 마음속에서 수천 번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몇 달을 얼마를 아껴야 하고, 부모님 기대는 어떻게 충족해야 하고, 나는 그때 얼마나 지치고 울게 될까. 숫자가 사랑을 대체하는 현실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유나는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내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포어모, 즉,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충돌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마음이 너무 흔들렸지만 동시에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의 번호를 잠시 피하고 메시지조차 최소한으로 하며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슬픔, 후회, 혼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뿌듯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다시 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평소라면 웃으면서 생각났을 기억들이 이제는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냥 다시 만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시 만나는 순간 통장과 숫자, 현실의 압박이 또다시 우리 사이에 들어올 거라는 걸.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윤혜가 정말 포기해야 할 만큼 큰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 불안할까?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사랑의 따뜻함과 현실의 차가움, 두 세계가 끊임없이 충돌했죠. 어느 날 우연히 그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작은 사진 하나도 설레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행복한 표정, 즐거운 여행,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린 카페 사진까지 모든 게 저를 조바심나게 만들었어요. 이마냥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이 모든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죠. 그 순간을 함께 했다고 해도 통장과 숫자가 불러오는 현실적인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로 했죠. 하루하루를 스스로 살아가며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했지만 점점 마음은 단단해졌죠.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에서 포모가 한쪽을 잡아 끌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이 마음을 붙잡았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속에서 결정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유사랑은 있었지만 나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생각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죠. 과거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경험이 되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을 내려놓기로. 마음 한쪽이 여전히 아프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죠. 더 이상 매일 숫자와 압박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죠. 그동안의 추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이제는 매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선택도 더 명확해졌죠. 스스로에게 솔직해진 덕분에 더 이상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은 그와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어요. 우리 관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리고 내가 배운 삶의 균형과 선택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과 함께할 때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상의 기준이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내 마음을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저처럼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속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솔직한 감정은 결국 길을 열어주고
자신을 더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힘이 되길 바라며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길.